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3편에 걸쳐 정말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때문에 평생을 지켜온 무언가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조상의 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갈등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셨어요. 닭장에서 달걀을 거두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밭이지만 배추, 무, 고구마까지 웬만한 채소는 다 키우셨거든요.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이곳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녀 지민이는 자주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특히 손녀 지민이는 할머니를 정말 잘 따랐어요. 순덕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대대로 지켜온 선산과 밭이었어요. 전체 면적이 약 2,000평 정도 되는 꽤 넓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이 땅을 지켜오셨어. 나 역시 이 땅을 지키는 게 사명이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약속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만큼은 지키자. 그 다짐은 할머니의 삶을 붙잡아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할머니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아들의 사업이 몇 년째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 윤정이 전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예요.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나으실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죽어도 그 땅만큼은 못 팔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 윤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윤정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요. 어머님이 혼자 그 넓은 땅을 관리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괜찮다. 아직 팔팔하니까 걱정 말아라. 하지만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그 땅은 정리하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사시면 어때요? 요즘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팔면 꽤 목돈이 될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런 속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정아,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다.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지켜주신 이 땅을 내가 어찌 팔겠니? 전화기 너머로 윤정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민수 오빠 사업도 어렵고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조상 땅을 팔라고? 어머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리고 그 땅 판 돈으로는 좋은 곳에 투자도 하고.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할머니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윤정이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 땅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행히 할머니에게는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지민이었어요. 지민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활발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며느리와의 통화가 있은 지 사흘 후 지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민이에요. 어머, 우리 지민이 잘 지내고 있었니?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얘기 했다면서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어요. 윤정이 지민이한테까지 얘기를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 저는 절대 반대예요. 우리 조상님들의 땅인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할머니가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보다도 이 어린 손녀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아, 고마워. 할머니가 너 때문에 힘이 나는구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요. 지민이가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드론 가져갈게요. 우리 선산 예쁘게 찍어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드론? 그게 뭔데? 하늘에서 찍는 카메라예요. 정말 멋있게 나올 거예요. 할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우리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우리 지민이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할머니가 정말 기대되는구나. 추석 전날인 9월 28일, 드디어 온 가족이 시골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 그리고 손녀 지민이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들 민수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윤정도 웃으며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지민이는 정말 신나 있었어요. 할머니, 보세요. 드론 가져왔어요. 하며 큰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민아, 그게 그 드론이니? 네, 이걸로 내일 우리 선산 정말 멋있게 찍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왠지 어색했어요. 민수는 계속 한숨만 쉬었고 윤정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지민이만 할머니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요즘 사업은 어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래요, 어머니.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민수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때 윤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정말 이 넓은 땅을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벌초도 그렇고. 괜찮다.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단호히 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나이를 생각하면 엄마, 그만해요. 지민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윤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진 것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벌초를 하러 선산에 올라갈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는 예초기를 챙기고 윤정은 간식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지민이는 드론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올해도 우리 가족을 무사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땅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차에 타서 선산으로 향하는 길,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윤정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면 지민이는 뒷좌석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드론으로 우리 산 정말 예쁘게 찍어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고맙다, 우리 지민이. 30분쯤 달렸을 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윤정이 잠시 주저하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윤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꼭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지만 차 소음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산 입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데 윤정이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가 하나 더 와서 하며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와 지민이는 민수가 짐을 꺼내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바람결에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이 기회예요. 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산을 오르려니까 좀 숨이 차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윤정의 그 통화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정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갈까요? 그 밝음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산에는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상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상님들, 올해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잘 지키겠습니다. 민수가 예초기를 시동을 걸자 큰 소리가 산속을 울렸어요. 새들이 놀라 나무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이가 갈퀴를 들고 베어진 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편 윤정은 이상하게도 벌초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너도 도와줘. 민수가 말하자 윤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네, 지금 가요라고 답했어요. 지민이는 드론을 꺼내서 조종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드론 띄워도 될까요? 그래, 해봐라.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자 할머니는 감탄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선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정갈하게 정리된 묘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세요. 정말 멋지죠?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계시네요. 지민이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걸 어떻게 팔라고 하겠니?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윤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할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벌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할머니는 묘 앞에 다시 앉아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조상님들,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벌초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고 민수와 지민이는 베어진 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윤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축구공만 한 크기의 말벌집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머, 말벌집이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해, 가까이 가지 마라. 하지만 윤정은 말벌집을 빤히 바라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위험해요. 빨리 떨어져요. 지민이가 윤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윤정이 뒤로 물러났지만 계속해서 말벌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예초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크네.
이 정도 크기면 말벌이 수백 마리는 있을 거야. 건드리면 안 된다. 말벌은 집단으로 공격하거든. 할머니가 경고했어요. 그런데 윤정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윤정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벌집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할머니는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아까 들었던 의문의 전화 통화와 지금의 이상한 반응.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보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윤정의 행동과 말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벌초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 할머니는 계속해서 윤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뒤돌아보며 말벌집이 있던 곳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할머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윤정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며느리의 수상한 전화통화, 말벌집을 보고 한 이상한 말,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는 의미심장한 행동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며느리 윤정은 왜 말벌집을 보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까 들은 수상한 통화는 과연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의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